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수도권과 충청권에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졌습니다. 조금 전엔 서울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도 해제됐는데 이번 비로 늦더위가 누그러질 걸로 보입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공사 중이던 터널이 무너져 2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서울 고려대역 근처 도로에선 땅 꺼짐 현상이 나타났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의료계가 근거를 갖춘다면 의대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의료계 일부라도 참여해 추석 전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의료 공백 사태를 두고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미국 대선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의 첫 TV 토론 결과는 해리스 후보의 판정승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는데 트럼프 후보는 크게 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보수공사 중이던 방음터널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현장 노동자 2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고려대역 인근에선 땅 꺼짐 현상도 나타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유한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엿가락처럼 흰 철골 구조물이 줄지어 도로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8분 서울 상계동 동부간선도로 수락 방음터널에서 철골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방음터널 보수공사를 하고 있던 중 일어난 사고로 야간 작업을 하던 50대와 60대 남성 2명이 다쳤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 없이 각각 얼굴과 다리에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락 고가차도 서울과 의정부 양방향을 모두 통제하고 현장 조사와 수습에 나섰습니다. 현재 업체에서도 정확히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제기동 고려대역 인근 차도엔 어젯밤 10시쯤 땅 꺼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다친 사람이나 파손된 차량은 없었습니다. 관계기관은 복구 작업을 마친 뒤 정확한 땅 꺼짐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나 4시 10분쯤 60대 A씨가 전북 군산 나운동 한 카페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카페 주인에게 돈을 빌리려다가 거절을 당해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9월인데도 한낮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조금 전에 서울에 내려졌던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수도권과 충청도엔 호우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이번 비로 가을 늦더위가 누그러질 걸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가로등 아래 굵은 빗줄기가 보입니다. 오늘 새벽 비가 세차게 내리면서 곳곳엔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은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가을비치고는 이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일대엔 호우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남쪽의 뜨거운 남동풍이 만나면서 강력한 비구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문제는 비구름의 이동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겁니다. 남부지방은 오후 들어 비가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저녁까지 이어지며 최대 80mm의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비 소식과 함께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7도에 머물며 지난달 21일 이후 처음으로 30도 밑으로 떨어집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의 폭염주의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더위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는 다소 완화되겠으나 당분간 습도가 높아지며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 33도 내외의 매우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북상하고 있는 13호 태풍 버빙카도 추석 연휴 날씨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점점 세력을 키워 추석 전날인 16일 오후엔 중국 상하이 남쪽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을 더위를 더 부추길 수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미국 대선 어제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의 첫 TV 토론이 끝난 뒤에 양측의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미국 언론은 해리스가 판정승을 거뒀다고 봤는데 해리스는 아직 약자라면서 표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는 당내에서조차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크게 이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차 토론 여부를 놓고서도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워싱턴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강현 특파원, 토론이 끝나고 이제 하루 정도 지났는데 현지에선 어떻게 봤습니까? 미국 현지 언론이나 정가에선 해리스가 판정승을 거뒀다는데 큰 이견은 없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어제 토론 직후에 CNN이 실시한 패널 조사 결과를 보면 시청자의 63%가 해리스가 잘했다고 평가한 반면 트럼프가 잘했다는 평가는 37%에 그쳤습니다. 지난 6월 바이든과 트럼프의 토론 당시 같은 조사에선 유권자의 67%가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던 것에 비하면 결과가 완전히 역전된 셈입니다. 해리스의 판정승 배경은 뭘까요? 우선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대역까지 세워놓고 닷새간 모의 토론을 했을 정도로 준비를 꼼꼼히 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토론 내내 이미 후보에서 물러난 바이든을 상대로 이야기를 끌어가면서 효율적인 공세를 펼치지 못했다 이런 평가도 내놨습니다. 어제 토론 장면 잠시 보시죠. She is Biden, the worst inflation we've ever had, a horrible economy because inflation has made it so bad. And she can't get away with that. Clearly, I am not Joe Biden, and I am certainly not Donald Trump. And what I do offer is a new generation of leadership for our country. 네, 토론 이후에 두 후보의 행보도 궁금한데요. 네, 오늘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9월 11일 9.11 테러 2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해리스, 트럼프 후보 모두 오늘 추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하고 가벼운 대화도 나눴는데 별도 연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외에선 어제 토론을 놓고 전혀 다른 반응을 내놨는데요. 트럼프는 판정패라는 언론 평가에도 내가 크게 이겼다라고 주장한 반면 첫 대선 토론에서 선전한 해리스는 아직 약자라며 몸을 낮췄습니다. 토론을 또 할지도 관심이 큰데 양측이 합의를 못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토론이 끝난 직후 해리스 측에서 10월에 2차 토론을 하자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트럼프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조금 전 추가로 입장을 내놨는데 우선 들어보시죠. When you win, you don't really necessarily have to do it a second time. I would do NBC, I do Fox too. I do Fox too, but right now we have to determine whether or not we even want to do. We had a 보수 언론인 폭스뉴스라면 추가 토론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 해리스 측이 동의하기 힘든 조건이어서 현재로선 2차 토론이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의료계가 근거를 갖춘 방안을 내면 의대 정원의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협의체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참여가 관건이라고도 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의료계 일부라도 참여하면 추석 전에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의료 공백 사태를 두고 공방을 벌일 걸로 예상됩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근거를 갖춘 방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0명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로 만든 것이라며 그냥 원점으로 돌려라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만 갖추면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협의체와 관련해선 의료계 참여가 관건이고 여야 정은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협의체가 추석 전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로 어느 정도 무너져 있는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께서 이게 해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실 거고 지금은 신속하게 이 협의체가 출범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의료계 없이 협의체가 먼저 출발하는 건 의료계가 참여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선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어갑니다. 여야는 의료 공백 사태의 책임과 대응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외교 수장들이 우크라이나를 찾았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의 사용 제한을 해제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허락할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확전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국에 다시 한번 무기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핵심은 서방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타격에 사용하는 걸 허용해달라는 겁니다. Якщо партнери підтримують його, він полегшить Україні, точно полегшить. Україна примусить Росію до закінчення війни. 외교적으로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도록 유도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급히 우크라이나를 찾은 미국과 영국 외교수장은 무기 사용 제한 해제를 검토 중입니다. And now Putin's further empowering his aggression with the acquisition of Iranian ballistic missiles. So, we're working with urgency to continue to ensure that Ukraine has what it needs to effectively defend itself. 동시에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나섰습니다. The EU is ready to live without this remaining Russian natural gas that comes via Ukraine transit route. 러시아에서 넘어오는 가스로 겨울철 난방 수요를 감당했지만 이제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겁니다. 이런 압박에 러시아는 보복을 암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정부 화상회의에서 우라늄 등 원자재의 수출 제한 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허용한다면 확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걸로 추정되는 영상이 국내 웹사이트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촬영 장소로 지목된 스타필드는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스타필드 공식 소셜미디어가 올린 공지문입니다. 스타필드를 사칭한 제목의 불법 촬영 동영상이 유포됐지만 조사 결과 영상 속 화장실이 스타필드 화장실은 아닌 걸로 파악됐다고 알렸습니다. 변기 레버나 손잡이 등 모든 점포의 시설물과 영상 속의 화장실이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영상이 올라간 사이트에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이트엔 해당 제목의 영상은 물론 N번방의 성착취물까지 불법 촬영 영상이 여전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실제인지 딥페이크 기술이 쓰인 영상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경찰도 해당 사이트를 수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스타필드 측은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고 영상 탐지 장비 등을 사용해 불법 촬영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미국 대선 토론 직후에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죠. 트럼프 후보가 곧장 반응을 내놨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I've got a quick question for you. Out of nowhere, after the debate last night, Taylor Swift endorsed Kamala Harris. What do you think? I was not a Taylor Swift fan. It was just a question of time, and she'll probably pay a price for it in the marketplace. 외신은 테일러가 지지 선언을 발표한 시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테일러는 최근 남자친구와 함께 US 오픈 경기를 찾았는데요. 여기서 남자친구의 팀 동료인 마홈스 선수 부부와 있는 장면이 찍혔는데 부인인 브리트니 마홈스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와 모인 친근한 모습에 테일러에게 대선 입장을 밝히라 이런 의견이 쏟아졌던 겁니다. 트럼프는 이 점을 놓치지 않고 꼬집었는데요. She's a big MAGA fan. That's the one I like much better than Taylor Swift. 하지만 마홈스 부부는 이번 대선에서 공식적으로 누구를 지지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에서 관광객이 동물들에게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무리의 수달 떼였는데요. 수달 여러 마리가 주차장을 가로질러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이 영상을 올린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오늘 아침 퍼다나 공원인데 얘들 어디서 왔지?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이 수달들이 습격 사건의 범인으로 추정됩니다. 현지 시각 11일 아침 이 공원이 있는 탄중아루에서 한 여성이 수달떼에게 습격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이 여성은 공원에서 조깅을 하던 중에 뒤에서 갑자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수달을 자극하지도 않았는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당국은 과거 공원에서 관광객들에게 먹이를 얻어먹던 수달이 돌발 행동을 벌인 것 같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코타키나발루 시는 이 공원을 즉시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싱가포르에서도 한 주민이 수달들에게 10초 동안 26번이나 물리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가까이 다가가는 일 어디에서나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룹 뉴진스의 멤버들이 직접 나서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이 불거진 이후 멤버들이 공개적으로 요구사항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진스 민지입니다. 뉴진스 다니엘입니다. 뉴진스 세이입니다. 멤버들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고 싶어서 고발건이 조금 하이브에서 고발.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 대표님께서 대표로 있으신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입니다. 방 회장님 그리고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너무 다 넘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이상한 선택을 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저희의 미래도 걱정이지만 저희가 이미 만들어온 작업물들도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게 가장 무섭거든요. 저희만큼이나 정말 저희보다 더 사활을 걸고 저희의 작업물을 만들어내주신 분들이 앞에 뻔히 계신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요. 저희 서로 잘 인사 나눠드렸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시 좀 이따 나오셨을 때 그쪽 매니저님이 무시해라고 하셨거든요. 제 앞에서 되게 다 들리고 보이는데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지금에도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가고 정말 어이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 안에 생명력을 느끼게 해준 저희 주변 사람들 너무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감전 사고를 당한 20대 청년 노동자가 1시간 넘게 방치됐다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현장은 최신 기술을 갖춘 CCTV 덕분에 안전하다고 자랑한 곳이었는데 정작 사고가 났을 때 CCTV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23살 건설 노동자 김기현 씨가 갑자기 감전돼 쓰러집니다. CCTV는 갑자기 김 씨를 확대하더니 다른 방향으로 휙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방치됐던 김 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1년 반 전 아파트 시공사가 내보낸 홍보 자료입니다. CCTV가 360도를 비추며 감독한다고 강조합니다. 공사 현장과 본사에서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한다고 홍보합니다. 2달 전인 7월에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바로 이 현장을 찾아 폭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있는지 합동 점검도 했습니다. 시공사는 이 자리에서도 CCTV를 신기술로 소개했습니다. 수고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안전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잘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문 장관님께 설명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어떤 점검을 했는지 물었지만 두 부처 모두 현장을 둘러봤다, 당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만 했습니다. 안전장치에 사람은 어떻게 배치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점검하진 않고 감탄만 하고 온 자리에서 한 달 만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안전한 신기술이라고 자랑한 CCTV가 무용지물이 된 사이 젊은 청년이 숨졌지만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정확한 사고 원인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깊이 잠겨있는 기술을 딥테크라고 부릅니다. 국내의 딥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열린 혁신 창업국가 대한민국 국제심포지엄이 올해로 3번째를 맞았습니다. 제2의 엔비디아를 꿈꾸는 기업부터 화재 걱정 없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인공지능과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양자 기술 등 딥테크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국내 스타트업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배터리에 직접 불을 갖다 대도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습니다.
액체 기반의 전해액을 사용해 열폭주 현상이 없는 세계 최초의 바나듐 이온 배터리입니다. 주로 대용량의 전기를 저장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활용합니다. 이 기술을 개발한 국내 스타트업을 비롯해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6개사가 과기정통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금리로 세계 경제가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한국의 R&D 기반의 혁신 딥테크 스타트업 생태계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외 스타트업 관계자뿐 아니라 대기업 벤처캐피털 전문가들도 모여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딥테크 창업뿐 아니라 이걸 지원하는 대기업의 역할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지금 혁신 창업 국가의 비전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심포지엄은 서울대와 카이스트, 중앙홀딩스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SSG를 크게 이기고 가을 야구의 불씨를 살려냈습니다. 안타를 14개나 몰아치며 SSG의 에이스 김광현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제 한화를 제치고 7위로 올라섰고 SSG와는 반경기 차이입니다.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에서 전해드립니다. 왼쪽으로 높게 멀리 그리고 탐정범 떨어졌어요. 가을 야구를 향한 롯데의 방망이가 폭발했습니다. 3회 터진 빠던장인 전준우의 시원한 투런 홈런. 이 홈런으로 롯데는 5점을 앞서 나가는데요. 또 4회에는 박승욱이 김광현의 변화구를 걷어올려 우중간 담장을 넘겨버립니다. 8회에는 황성민의 도루에 이은 윤동희의 적시타로 1점. 9회에도 2, 3루 기회에서 윤동희의 2루타로 2점을 추가했는데요. 결국 14안타를 몰아친 롯데가 SSG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요즘 좀 어려운 경기 많이 하고 있었는데 또 승리로 이어지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아직도 경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한 경기 한 개 좀 집중하겠습니다. 대체 선발로 등판한 박진은 3과 3분의 2이닝 무실점 호투로 팀 승리에 발판을 마련했고 이어 등판한 나균환이 1과 3분의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4승째를 챙겼습니다. SSG 에이스 김광현은 4이닝 6실점으로 무너지며 시즌 10번째 패전을 떠안았습니다. SSG 최정은 시즌 35호 홈런을 추가하며 기아 김도영과 함께 홈런 공동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틀 연속 승리를 챙긴 롯데는 한화를 제치고 7위로 올라섰고 6위 SSG를 반경기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10개 팀 중 가장 많은 15경기가 남은 롯데. 가을 야구를 향한 마지막 도약을 과연 이뤄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입니다. 다만 더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닌데요. 남부지방에선 따뜻한 남동풍의 영향으로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도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더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